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이제 2020년도 7월에 정식을 했던 이 청양고추나무를 2021년도 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총 4회 수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신초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끝에 달리는 화방들을 이 벌통을 이용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신초까지 수확을 해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총 5번 수확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농가와 다르게 이 마무리를 할 때 뽑아내거나 갈아엎지 않고 이렇게 밑둥을 쳐가지고 밑둥을 쳐서 다시 새 순을 키워가지고 고추를 다시 재배해 나가는 봄 절지 재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절지 재배를 항상 운용해가지고 한번 정식한 고추는 한 11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수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실시했던 절지 재배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실시하고 영상으로 담았던 부분들을 풀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작년까지 해서 총 3년 동안 했던 영상을 풀 영상으로 담았다면 이제 또 4년차가 되면서 조금은 더 방법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된 부분들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회차별로 해서 조금씩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되겠는데요. 그 작업은 무엇이냐면은 방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방제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로 해주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닐하우스 내부는 지금이 아무리 야외 온도가 춥다 하더라도 내부 온도는 굉장히 어떤 생물체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충의 알이라든지 또 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글우글 거리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신초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들에게 매우 좋은 어떤 먹이 활동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진딧물이라든지 촉채벌레 또는 이 상태로 두면 온실가루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잎이라든지 줄기에 많은 피해를 줘가지고 절지 재배를 해도 또 그런 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절지를 해버리면 후반부에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을 키우는데 풀을 키워주는 이유는 제가 가온을 하지 않습니다. 1중, 2중, 3중인데 저 부직포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용지물인 부직포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3중까지밖에 제가 천장을 비닐을 피복을 덮고요. 벽 같은 경우는 3중에 제 안쪽에 있는 벽 3중 벽 하나에만 더 추가로 비닐을 더 대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전체적으로 보온을 하고 따로 가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텨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영하 17도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추나무들이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토착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겨울이 되면 풀을 키워 가지고 카페트처럼 덮어줍니다. 그러면 두둑을 덮어주니까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 지온을 내리는 그런 작용을 많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풀을 키워 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는 저만의 그냥 재배 방법이기 때문에 이 풀을 키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권장해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봄이 되면은 절지 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풀을 또 제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풀을 뽑거나 해버리면은 풀 속에 있는 어떤 충이라든지 또 충의 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면으로 이렇게 지표 표면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추대로 바로바로 올라와 버려 가지고 이런 새순들이 발생되면은 바로바로 아주 그냥 맛있는 먹잇감이다 생각하고 엄청나게 달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저런 잎들을 시커멓게 뒤덮어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풀과 그 다음에 신초들에게 있을 이런 충들을 1차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는 이 풀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방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주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농약으로 갑니다. 은행 우린물하고 그 다음에 전착제 역할을 해주는 자담 오일을 2가지만 사용을 해가지고 가는데, 1차 방제를 할 때는 이 2가지만 가면 됩니다. 어떤 살균제와 관련된 건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1차, 2차 방제까지는 살충제 위주로 해서 하고요. 3차 때 이제 절지가 한 다음에부터는 이제 살균제로 같이 해가지고 방제를 해 주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인 1차 방제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지 재배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방제를 천연 농약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화학 농약을 하시는 분들은 화학 농약을 사용을 하셔서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방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제하는 내용은, 자, 위에 잠깐 뜨죠.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연수물을 이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연수 100리터당 은행 우린물 2리터, 그리고 전착제인 자담 오일 2리터를 해 가지고 혼합을 해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담 오일과 같은 경우는 한 1리터 정도만 사용을 하는데 2리터를 넣어준 이유는 연수기에 지금 있는 양이온수지가 겨울을 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재생을 해가지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품의 농도라도 있는 게 굉장히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물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1리터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이제는 다시 저 연수기를 재생을 또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방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노란빛이 도는 이유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제를 하고 이렇게 고랑고랑 다녀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보였던 그런 온실가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분들이 그런 온실가루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배변 활동을 해놓은 거예요. 손으로 지우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고추 이파리가 있는데 묻어 있으면 광합성 작용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거를 해줘야 되죠. 진딧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또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이제 이런 꽃대들이 발생했을 때 화방 안에 이제 들어가서 꽃화분을 먹으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바이러스들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하면서 그 전염원들을 또 같이 옮기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신초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요 밑둥을 이제 싹 쳐낼 겁니다. 잘라내고 이제 다시 새순을 이제 키워 나갈 건데, 이제 위쪽으로는 다시 이 두두구에다 쌓아가지고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다 위에 보면은 고추 마무리 수확을 하면은 이제 우리 고추 따신 이모님들이 키가 작으시니까 이 줄기를 당겨가지고 꺾어가면서 따십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또 바로바로 또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들은 키워나갈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봄 절지 재배와 관련해 가지고 1차 작업으로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후에는 이 제초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영상을 담아 가지고 2차 작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1년도에는 이 절지 재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게끔, 가급적 길지 않게 그 작업마다 짧은 영상으로도 담아가지고 올려서 이 절지 재배가 쉽게 공감이 되게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